물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막상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의외로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죠. 물은 스스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아니라 담기는 공간과 움직임에 따라 계속해서 형태가 변하는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을 따라가고, 바닥에 떨어지면 퍼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물결이 생기고, 그래서 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물을 외곽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방향성과 운동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잔잔한 물을 보면 표면이 거의 평평하게 유지되는 반면 작은 충격만 생겨도 동그란 파동이 바깥으로 퍼져나가죠. 이 물결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중심에서 바깥으로 전달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드로잉에서도 물결을 그릴 때는 선을 마구 흔들기보다는 물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색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늘이 파랗다면 물도 푸르게 보이고, 나무가 가까이 있다면 초록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물의 색은 물 자체의 색이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비친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물을 파란색으로만 칠하기보다는 주변 사물이 어떻게 반사되고 있는지를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물을 표현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빛의 굴절이죠. 보통 투명한 컵에 빨대를 꽂았을 때 빨대가 중간에서 꺾여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굴절 현상입니다. 빛은 공기와 물처럼 서로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속도가 달라지면서 진행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로 인해 물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 위치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물속의 돌이나 물고기를 그릴 때는 실제 형태 그대로 그리기보다 약간의 왜곡을 넣어주면 훨씬 자연스럽답니다. 또 물 표면에서는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자세히 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변화가 바로 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물을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물의 외곽을 균일하게 따라 그리거나 하이라이트를 너무 많이 넣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 자체가 너무 딱딱한 고체처럼 느껴지거나 투명성이 없게 느껴지게 되겠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물의 형태와 결은 빛이 반사되면서 만들어지는 경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암과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물의 느낌이 크게 달라진답니다. 오늘 그림에서도 단순히 물의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보다 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빛은 어디에서 반사되고 어디에서 굴절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면 훨씬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내가 그리는 물이 정적이고 잔잔한 형태의 물인지, 동적이고 튀어오르는 형태의 물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면을 먼저 형성하고 흐름과 디테일을 찾아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퀄리티 있는 물을 그릴 수 있답니다.